네, 안녕하세요. 네, 2021 하반기 YP 교육 강의를 맡은 MI 소셜 컴퍼니의 김민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줄여서 외부에서는 미스크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제가 미스크라고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강의 제안을 받았던 게 이번 주였는데 사업적으로도 저희가 연말이라 약간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제가 과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어쩌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식으로도 사회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회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영업을 조금 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친구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저희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입사 준비 및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스크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건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미스크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섹터에서 만나게 될 분들,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 말을 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Q&A를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Q&A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서로 별명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제 이름보다 별명이 좀 더 편해요. 저는 롤라라고 불리고 있고요. 롤라는 제 스페인어 이름이에요. 네,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있었을 때 너무 이 이름이 예쁜데 많이 안 쓰고 있는 옛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나 영희 같은?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잊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사담을 했고요. 저희가 보통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키워드로 요즘에 해시태그로 소개를 많이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해시태그로 가져와 봤어요. 네, 저는 환경 문제에 조금 관심이 많고 인권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중남미에 잠깐 살다 와서 중남미라고 표현을 했고 또 물고기는 제가 지금 미스크 제주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코앞인데 그래서 이제 워낙 물을 좋아해가지고 제주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물고기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가져왔고요. 저는 저를 스스로 사회혁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부러라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 제게 당연한 게 누구에게나 당연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향성과 저희 회사 미스크의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YP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7월까지 YP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연구원으로 지금 미스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주지사에서 지금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 업계를 조금 소개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섹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결함,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구조적으로 겪는 그런 문제들을 사회 문제라고 하겠죠.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아동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 사회 혁신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소셜 섹터는 뭐냐? 이러한 사회 혁신가들, 체인지 메이커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각자의 업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라고 그런 환경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와 영리의 그런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혁신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지원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셜 섹터 자체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수동에 소셜벤처 밸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여러 작당들을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스크도 여기 성수동 회의그라운드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모여 있냐? 소셜 섹터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서 해결해보자 라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들만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임팩트 투자사가 있을 수 있고 엑셀러레이터, 뭐 정부, 지자체, 기업, 재단, 교육기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 미스크는 그 중에서 이제 임팩트 투자사, 엑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조금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할 때 이제 재무적 가치나 비재무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하는 거를 임팩트 투자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페달을 엑셀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조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시드 투자부터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하도 제 일을 들으면 주변에서 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서 거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이 중에서 이제 임팩트 투자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플레임은 메리이어 소셜 컴퍼니입니다. 이 사명에 언급된 메리이어는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환경 위기가 해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인격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미스크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그 일환으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와 함께 사회혁신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저희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려 딱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끝나면 돌아가서 미스크 1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0년 차가 된 회사이고요. 저희는 파트너가 사실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비즈니스와 혁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의 파트너로서 저희의 미션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크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요. 외부의 혁신가들과 혁신 조직을 도우려면 먼저 저희부터 혁신 조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미스크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결국 구성원들의 성장이 미스크의 성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대표로서 사내 기업가로서 많은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미스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 일을 어떻게 맡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도 1년차 주니어로서 할 수 있는 것, 일반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랑을 조금 하자면 포용적 조직 문화, 유연한 근로환경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3년 연속 약 4,000개의 비콥 기업 중에서 구성원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랑을 조금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네,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그런 임팩트 엑셀러레이팅과 그리고 임팩트 투자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 외에도 해외 기업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국제개발이라든지 해외 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 열풍이 많이 불면서 이 사회적 가치나 임팩트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할 것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스크가 1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를 설계하고 측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하고 공공기관들한테 우리 이제 좀 ESG 신경 써야 된다, 사회혁신 해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이제 브랜딩하는 디자인 솔루션 기획 컨설팅 일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언어로 사회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출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러레이팅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트업들 육성하고 지원하고 초기 자금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팅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 소셜벤처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벤처들에게 자원을 연계해주고 투자 연계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하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지역에 이제 로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 대구, 호남 등에도 지사를 설립해서 이 로컬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해양수산,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특화 분야 엑셀러레이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랑 같이 저희가 CTS라든지 이노포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사회혁신 기업 육성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자체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진출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예 현지 자체에서 현지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NGO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국제개발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더 재미있고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팩트 투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임팩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셜벤처가 이제 재무적 이익과 소셜 임팩트를 함께 동시에 추구하려면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임팩트 투자 펀드를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팩트를 설계하고 측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창출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제도라든지 그 측정하는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측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콥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플레임 베네핏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을 인증하는 국제 제도, 인증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넘어서 기업이 창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인증 제도이고 저희가 이 비콥 인증을 이제 한국에서 자문하고 비콥 무브먼트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미스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의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자원들을 연계시키면서 우리 소셜벤처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력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사회혁신을 사실 제대로 하려면 고객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브랜딩과 서비스 디자인 영역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아예 서비스 디자인 팀 자체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혁신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발하는 역할,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고 아젠다가 있는지를 발굴하고 사회혁신 방법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제주에서 또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문제정의 해커톤을 통해서 청년들이 제주 지역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하루 종일 막 연구하고 같이 찾아가는 그런 워크숍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매뉴얼을 제작하고 툴킷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의 흐름이 조금 더 제대로 사회 문제에 기여하려면 저희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랑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많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코업 인증 자문을 저희가 하고 있고 비코업 무브먼트 확산에 기여하고 또 1% for the planet이라고 미국 파타고니아 본사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 비영리 환경 분야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곳에 저희의 기업의 연매출의 1%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의 1%를 이제 제주 지역의 많은 환경 단체들에게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 for the planet의 한국 얼라이언스를 또 저희 미스크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UN 여성기구의 여성 역량 강화 원칙에도 가입을 했고 저희는 UN 글로벌 컴팩트의 회원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벤처 자선 네트워크의 AVPN의 한국 대표부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 문화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질문에도 나왔어서 조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외부에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 업무차 미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신기해하는 게 호칭이거든요. 저는 저희 대표님한테도 그냥 에이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막 부대표님한테 뭐뭐 이거 오늘까지 꼭 보내주셔야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편하게 정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정말 수직적인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질문을 해야 된다거나 의견을 내는 대상이 그게 대표님이든 인턴이든 뭐 선임연구원이든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게 모두가 평등한 단계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내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랩 시스템과 뭐 1대1 코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 같은 사업팀에서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나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랩에서 같이 가족처럼 오늘은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상시 인터랙션을 하고 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의 권한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서로를 사내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자유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랑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나도 이거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매주 뭐 이렇게 공부해볼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만들고 공부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거의 6, 7개 정도의 스터디를 참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제주에서 ICT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ICT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이제 ICT에 대해서 같이 그 멘토단들이랑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추진위원회, 행추위라고 부르고 환경위원회, 저는 환경위원회에 속해 있고요. 존중받는 젠더위원회라고 해서 존제니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약간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미스클 10주년 파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복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어떻게 이 파티를 구성해볼까 이런 것들도 하고 존중받는 젠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윤리 강령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공유하면서 이런 인식들을 확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회고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업무 소통 툴로 잔디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이 있어요. 인사이트 회고 공유 방, 그리고 각 사업팀 방, 스터디 방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이번 사업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였어도 충분히 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고 그게 절대 한 명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자체에서 발생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각자의 그런 일들을 공유하고 너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다음에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복지는 우리가 계속 복지를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절대 이거를 윗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런 예를 들어서 추석이 있는데 이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사내 기업가이기 때문에 본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결제를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 없고요. 그리고 동료들이랑 티타임하고 TN팀 하면서 같이 일과 시간 중에 자유롭게 식사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책 읽으라고 자기계발기, 운동하라고 자기계발비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소모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하고 싶은 것들 막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쓰기 소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조금 있어서 같이 스페인어 소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 데이 같은 것들도 있어요. 다 같이 전사 차원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팀 나눠가지고 어떤 팀은 한강에 따릉이 타러 가고 보드게임 하러 가고 스포츠 액티비티 하러 가고 요런 날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이렇게 기념일, 생일 축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인데요.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 차원에서 겨울방학을 2주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헐이라고 놀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동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 부분인데 이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동료들한테 서로 뭔가, 성과를 위해서 경쟁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무조건 협력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조직이어서 저는 만약에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지치더라도 동료들 때문에 다들, 이 회사에, 더 오래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굉장히 서로 많이 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미스클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너무 그 중구난방의 활동들을 계속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내가 마케팅 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마케팅 분야의 경력을 이렇게 쌓고 스펙을 이렇게 만들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 동아리를 가장 오래 했고요. 그리고 국제 학생회 사회적 기업 창업팀에서도 잠깐 활동을 했었고, 뭐 각종 대회들도 참가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소셜 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서부터 내가 이 분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맥락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 관심 분야를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을 다 가져와 봤고요. 일단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라이프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주 이제 책을 한 권씩 읽고 뭐 강연을 듣고 그에 관한 글을 쓰고 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빡셌어요. 매주 책을 읽고 매주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인권 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런 소셜 섹터에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굳히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마 국내 해외 봉사활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해외 봉사를 가겠다 하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고 그냥 학교 프로그램으로 과테말라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도와야겠다 하고 따라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뭐 예를 들어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살려서 아이들에게 양치법을 교육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우연히 하게 되고 또 멕시코에서 이제 친구 따라서 화산 피해 지역의 건축 봉사를 조금 다녀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접했고 그때만 해도 내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나가기 위해서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창업팀에서 제가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 공유 소비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도 했었고 뭐 녹색 성장 서포터즈라고 해서 환경 분야의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뭐 장애인 정책의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보니까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고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정말 저는 우연히 이제 저희 형부가 또 이 소셜 섹터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너는 무조건 미스크에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미스크만 보고 미스크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YP의 채용 절차를 제가 채용됐을 당시에를 보면은 이제 서류 전형이 있겠죠. 자기소개서가 필수고 포트폴리오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리고 1차 면접 전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됐어요. 둘 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탈탈 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명당 10분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가려고 그분들도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 모든 거를 다 보여주게 된다. 준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면접 전형이었습니다. 영어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영어 질문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때 제가 대학교 시험 기간이어서 막 스페인어를 엄청 제가 전공이 스페인어여서 스페인어를 엄청 막 쓰다가 급하게 이제 면접을 들어가는데 영어 질문을 막 물어보셔가지고 막 스페인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서 막 말하다가 망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면접 가면은 잘 안 그 자기소개서를 미리 면접관들이 안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스크는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구나. 같은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미 그렇게 면접에 들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열심히 읽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수 질문 하나랑 선택 질문 2개까지 2개 이상 쓰는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는 선택 질문을 4개를 썼고요. 그래서 미스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뭐 이건 당연하게 쓰는 거고, 미스크 10가지 핏에 대한 질문이 선택 질문으로 나와요. 네, 이 많은 선택 질문 중에서 저는 이거를 골랐던 게 미스크에서 이 10가지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든 면접에 나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이거를 선택 질문 중에 하나로 골랐습니다. 이거를 10가지 핏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미스크에서 추구하는 10가지 핏이자 인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들어가고 나서 끝이 아니라 YP 전환되고 나서 그리고 전환 후에 미스크에서 계속 일할 때 계속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 10가지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계속해서 회고를 해요. 계속 회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나랑 잘 맞는지를 미리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를, 아무래도 우리는 영리 기업이니까 성과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의지와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학습하는 조직에 내가 맞아야 되고 또 조금 성숙하게 함께하고 싶은 조직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런 개인으로서 잘 있을 수 있는지 그런 10가지 핏을 보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핏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미스크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런 데서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지막에 자신의 편의와 동기에 따른 정보에 가감 없이 필요와 동기, 두려움을 소통하는 인재, 요거를 미스크에서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보고 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강점과 이를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그 미스크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저만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스크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저를 면접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미스크가 여러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미스크가 여러분께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차 면접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일단 자기소개서에 선택 질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선택 질문 예시에 대한 답변을 모두 준비해보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영어로 나올지 모르니까 한글과 영어로 다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예상 질문을 정말 많이 뽑았었어요. 저는 사실 미스크에 너무 들어오고 싶었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 답변을 글로 써보는 작업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글로 써봐야 조금 논리적으로 내가 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크에서 바라는 그런 10가지 핏을 미리 보고 실제로 나도 미스크랑 맞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미스크에서 업무 강도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스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실제로 나랑 잘 맞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가지 핏 중에서 내 강점과 약점에 해당하는 건 뭔지, 약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크는 유튜브나 인스타는 지금 잘 안 되어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미스크 블로그의 열혈 구독자였었어가지고 뭐 사내 기업가 인터뷰라든지 미스크의 문화, 사업, 프로젝트들을 사전 파악을 하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해소를 해드리자면 영어 실력은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영어 실력이 중요한 직무라면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이 중요할 텐데 사실은 미스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한 사람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영어 실력이 뭔가 이 사람의 채용을 좌우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자격증이 거의 없었고요. 남들 다 있는 뭐 워드나 뭐 이런 거, 워드 말고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자격증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자기소개서를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사실은 뭐 어떤 직무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경력이 중남연구소에서 조교를 일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주니어 분들은 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진짜 그냥 나중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1, 2차 면접 통합해서 거의 2시간이니까 네, 엄청 편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포트폴리오는 선택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시험 기간이었고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그냥 제출을 안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제가 옛날에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받았던 그런 추천서들을 모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출을 하면 뭐 정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스크는 일단 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번의 회고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고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YP 들어가고 3개월 후에 이제 180도 회고라고 해서 나의 지금까지 3개월 돌아보는 회고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굉장히 질문이 많고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동료 피드백도 받아요. 동료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이 3개월 기간 동안 뭔가 사업팀에서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피드백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이거를 3개월 지나고도 하고 6개월 지나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회고를 하고 또 동료 피드백을 받고 이런 2번의 회고 진행 내용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요거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어떻게 일을 했고 평소에 어떻게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모든 게 공유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또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서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이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미스크에 잘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미스크의 업무 방식에 잘 적응을 한 건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고 미팅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나도 미스크에 잘 맞는지, 내가 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회고 에세이나 뭐 동료 피드백의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회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뭐 지난 6개월간 내게 맡겨지고 요청되는 주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으며 나 스스로 어떻게 이 기간을 평가하고 싶냐 뭐 이런 것들을 적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요.
동료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크의 10가지 핏에 맞춰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수행했는지, 뭐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모습을 보여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의 꿀팁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미스크에 들어가면 이제 3개월 정도는 온보딩 저널이라는 걸 매일 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버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약간 일기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이트, 회고,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적고 이거를 1대1 코칭이나 랩 미팅에서 뭐 질문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저희 랩장분이라든지 저희 회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열심히 쓰면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그만큼 많이 성장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동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고 배운 거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미스크는 성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욕구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기록하고 회고하고 공유하는 이 미스크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지내다 보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티타임을 통해서 동료들이랑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미스크에서의 1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네네. 일단 저는 미스크에서 지금 제주 지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 지점의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위원회의 제주 지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330 ICT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제주에 있는 ICT 스타트업들,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ICT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1년 동안 지금 해왔고요. 이거는 아주 일부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로컬 이노베이터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뭐 ESG라든지 뭐 MZ세대를 사로잡는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직접 기획을 해서 2회 정도 진행을 했고 또 제주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교육을 10회 정도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그걸 살려서 콜롬비아의 이반 두que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또 이런 비콥에 관심이 많은 분이셔가지고 이 방한 행사를 실제로 협업해서 대통령님과도 만나고 이런 일도 했고요. 저희 육성 기업들이 콜롬비아에도 진출할 수 있게끔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워크숍과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고요.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의 저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회혁신 분야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사회혁신 분야의 롤모델로서 후배들한테 이 분야에서도 진짜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많은 뭐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 느끼는 것들과 배우는 것들을 잘 아카이빙해서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해왔던 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나 아예 다른 분야의 일에도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키우는 그런 것들이 저의 목표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들에게 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저도 지금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셜 섹터에서 일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저희 회사 미스크 분들이 이제 답변해 주신 것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과 하는 일이 일치해서 좋다. 그리고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동료애를 느끼며 일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 부분이 정말 그 일의 만족도를 느끼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텀블러를 쓰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유별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민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모두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전사 차원에서 선물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환경 분야에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들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려고 하고 또 선물 뭐 할 때 취약계층의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의 진정성이라는 말을 적어주셨는데 진짜 이 진정성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이 업의 매력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혼자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다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이 분야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하나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진정성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우리 미스크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엄청 바쁘고 힘든데 이 바쁜 와중에도 진정성을 업무 하나하나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호함에 빠지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계속 없는 길을 파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어진 업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이해도, 이 사회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저희는 소셜 벤처나 그런 대표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나는 조금 주인공으로서 앞에 나가서 멋지게 진짜 실제로 사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스크에 들어오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질문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진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조직이어서 이 의지가 없다면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 사내기업가 학교라는 프로그램, 예비 리더십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내부에 있는데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이런 것도 계속 하고요. 서로 사업 하나 할 때도 그냥 이 사업 하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회고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같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견딜 의지와 욕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좋아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인데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냥 누가 이거 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실제로 왜 필요하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작은 거랄지도 몰라도 그냥 실제로 직접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그냥 새벽에 나와봤는데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이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데 그 리어카가 너무 어두워서 새벽이니까 그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카에 뭐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그런 일을 뭐 친구들이랑 하기도 하고, 또 점자 블록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막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놓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천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내가 실제로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질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Q&A를 조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국제개발 협력에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NGO나 공공기관만이 국제개발 협력 일을 할 수 있는 그 답은 아니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지금 회사에 코이카 케냐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NGO 아까 저 전에 이제 말씀했었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도 계시고, 환경재단에서 일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이 다들 여기로 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 혁신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국제개발 협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엔 NGO에서도 소셜 벤처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굿네이버스에서도 뭐 글로벌 임팩트라든지 월드비전에서 베이크도 하고 있고, 요렇게 지속 가능성과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자체도 이제 코이카라든지 다양한 그런 공공기관과 함께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저희만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셜 벤처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좀 진출하려는 분들을 육성하고 투자 연계시켜주는 뭐 CTS 사업이라든지 뭐 이노포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존의 개발 협력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좀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기업들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엑셀러레이팅 그런 경험들과 네트워크들이 있고, 또 향후 투자까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오고, 저희도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영역에서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완전히 NGO에서 일했는데 여기 오는 게 너무 커리어 체인지가 아닐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ODA 관련 직무, 부서가 아닌 다른 직무로 입사해도 ODA 업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절대 한 사업만 하지 않아요.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분야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ODA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이 사람을 그 분야에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어떤 역량이 길러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아까 잔디방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라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한테 이런 사업이 들어왔어.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누가 할래? 누구 관심 있는 사람 있어? 라고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누구나 손을 들고 나 여기에 관심 있어요 하고서 이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개개인이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학습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메타인지 나를 잘 아는 거, 그런 역량들도 굉장히 많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의사결정을 하면서 더 나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고요. 직업 안정성 및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제가 어제 미리 안내드린 제 강의 자료에 제 인스타도 볼 수 있고 제 블로그도 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안정성 부분은 사실 요즘에 워낙 ESG가 굉장히 핫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게 그냥 기업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네. 그 번호 말씀하고 말씀해달라고 해서 이건 3번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진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점점 인력을 더 많이 뽑고 있고 굉장히 유망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4번 질문은요. 민간 기업으로서 국제기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저희 미주개발은행 IDB, UNDP, 베트남 현지사무소 등에서 리포트나 자문이나 시장 전략 문의 같은 것들도 많이 오고 세미나 발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ABPN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한국 대표부 그리고 활동도 하고 있고 KKR이라는 글로벌 투자펀드 그리고 아시아 재단과 함께 임팩트도 측정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기업과 5번 질문입니다. 민간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최대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는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저희 민간기업을 이제 저희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서 저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저희 대표님도 국제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그 NGO랑 비영리 기업들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질문은요. MI 소셜 컴퍼니 입사 조건 및 근무 환경 물어보셨는데 입사 조건은 따로 아까 월드비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은 엄청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원격 근무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모두가 가족처럼 재미있게 일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역량 7번 물어보셨는데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이걸 즐기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모호함을 즐길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8번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민간 기업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언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외 봉사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평가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했다면 사실 그 모든 경험들이 미스크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무조건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개발협력 분야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편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협력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PDM이나 변화이론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알고 오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 육성할 때도 스타트업들 육성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론이어서 이런 그 방법론들, 평가 도구들 익히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30분인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의응답 더 진행해 주셔도 된다라고 답변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9번 질문입니다. NGO에서 했던 홍보 및 펀드레이징 경험이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에이블 대표님한테 바로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 펀드레이징 경험이라는 게 그 클라이언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공감을 시킬 수 있는지 설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오면 미스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력, 실행력, 문제 해결 역량,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설득 이런 부분들 다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번 질문은 민간 기업은 NGO와 달리 국제개발 협력에 어떤 인재상이 들어가면 잘 맞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 그게 조금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역량적인 부분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개발 협력은 어떤 특정한 관심 분야이고 영역이고 범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펑션을 했고, 이 일을 할 때 내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잘하는지, 그게 미스크의 인재상과 맞는지, 요거를 고민해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민간 기업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운영할 때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비전 및 미션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경우가 많은가요?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미리 채용할 때 이제 준비 사항이나 해보면 좋은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하나라도 문제 해결을 해보는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기획해보고 실행해본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민간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 제안서 작성 역량과 PT 역량이 입사하기 위한 필수적 역량인가요? 물론 사업 제안서 저희 굉장히 많이 작성하고 PT도 많이 하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뭐 딱히 제안서를 그 전에 뭐 작성해 본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으면 좋겠지만 와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YP분들께서 직접 메일로 많이 여쭤보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일로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전환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특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대안을 딱히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전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해외 출장, 미팅 등 출장 근무 많이 하시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뭐 해외 출장이나 미팅이 있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베트남 사업도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다양한 개발도상국에도 직접 다녀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질문은 따로 못 봤는데, 네, 제가 나중에 직접 살펴보고 메일로 주시면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저희 미스크에서 이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볼만 하다. 없던 것을 만드는 거고 더 많이 초대하고 싶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혼자 할 수 없다.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이 판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에 들어오셔서 꼭 미스크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걷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섹터에서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같이 해결해야 힘을 합쳐야 우리가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치열한 고민과 도전의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좀 진지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우리 지금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업으로서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 뭐 인스타라든지 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